이슈 나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시죠? 외국인의 매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생각보다 적극적인 매수를 해주고 있지 않은데요. 코스피 1900선의 바닥 다지기 조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의 수급 공백,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기자와 해설위원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급 외국인 기관보다 자세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혜진 기자, 외국인 최근까지도 매도 공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볼게요.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8거래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6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174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매도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날 외국인의 영향을 받아 하락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달 들어 3일을 제외하고 지속 중인 외국인 매도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우려가 있었고 잠재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한 리스크도 반영됐습니다. 뱅가드 이슈도 여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와 함께 일본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점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환율 문제입니다. 달러 강세가 악재로 작용한 건데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070원대에서 최근 1,12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을 해줬는데요. 악재들을 봤을 때는 북한 리스크나 엔저, 뱅가드 이야기까지 이전까지 나왔던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수급의 부담 요인들인데요. 외국인 동향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외국인이 주로 많이 매도한 쪽 어디가 있는지 업종과 종목별로 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들이나 다소 이제 소극적으로 좀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도표를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매도를 하는 쪽은 결국에는 기관 매도 종목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시에 지금 매도하고 있는 쪽이 파란색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쪽인데 건설이나 기계, 운수창고, 철강, 금속, 화학, 운송장비, 운송장비는 이제 조선 쪽이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대중국 수혜주라고 되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섹터에 대해서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도가 있었다라고 알 수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이제 또 산 쪽은 있습니다. 아예 그냥 매도한 쪽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제약 쪽하고 제지 쪽 있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의류 쪽, 섬유업종이 되겠죠. 이쪽이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쪽이 빨간 지금 표시가 딱 돼 있죠. 동그라미에. 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쪽도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 사다 보니까 그쪽이 또 제약주 이런 건 또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좀 방어 섹터 중심으로 매수에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그쪽은 중형주급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대형주를 민감주를 팔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았으니까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주로 이제 매수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신용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업종을 봤으니까 저쪽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매는 사실 어떤 특징적인 것이 없이 업종 내에서 대표주를 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들어왔고 급격하게 이제 좀 매도하는 쪽이 초창기 이제 소재 산업재를 많이 매도를 하다가 말이죠. 삼성전자를 좀 유독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도량의 매도 금액에 이번 주 들어와서 보면은 전체 매도 금액의 한 3분의 1 이상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러니까 전차주의 대표 주자들을 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것은 이제 경기 민감주이면서도 아마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요즘에 경기 사이클이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화학, 삼성 엔지, LG 화학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을 주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부 다 또 희한하게도 이제 이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는데 또 LG전자는 또 지금 3,500억 이게 4월 1일부터 이제 어제자까지인데 또 3,500억을 좀 매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LG전자를 보면은 주가가 추세 상승을 쭉 해온 그런 형태인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네. 두 번째는 삼성전자를 최근에 들어와서 부쩍 많이 팔고 LG전자를 많이 사는 이유는 뭐 LG전자의 옵티머스 G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부분이 스마트폰이 이제 살아날 것에 대한 배팅을 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보면 또 삼성전자와 LG전자하고는 또 경쟁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외국인 동향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기관도 하나 먼저 보시면 네. 기관은 이제 대부분 로스컷을 했거든요. 저번에 이제 그 GS건설 사태 나오면서 말이죠. 로스컷을 치고 대부분 보면 이제 건설주가 상위에 쭉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뭐 GS도 GS건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철강, 화학 뭐 이런 섹터에 대해서 매도를 했는데 기관도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 매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다른 쪽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악재가 좀 나온 쪽을 매도를 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많이 팔았다는 것은 이 적극성이 이제 조금 매수에 들어오더라도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사실 이제 장이 갈 거라고 생각하면 좀 요런 쪽에, 요런 쪽에 좀 매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리스크 관리도 꽤나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극적인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를 팔았다는 거, 시장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될 텐데 기관 쪽도 역시나 눈치 보기를 조금 더 이어가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동향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일단 기자가 아까 전에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해줬어요.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환율과 외국인의 동향도 살펴보고요. 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벵가드 물량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그 벵가드 물량은 지금 이제 삼성증권이 저번 주에 이번 주건 아직 안 나왔는데 18일자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전체 물량 9조 4천억 중에서 5조 4천억이 정리가 됐고요. 3조 9천억이 남았습니다. 7월 3일까지는 이 3조 9천억이 계속 물량이 부담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쪽은 뭐 지금 뭐 수급 보시면 계속 외국인 팔고 있는데 아마 이 물량으로 계속 부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쪽은 역시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요인들이겠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섹터별 스탠스 변화가 를 보면 이게 파악이 되는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낸 리포트를 보면 가장 이제 이 환율이 외국인 매매에서 영향을 줬던 쪽이 자동차랑 부품 쪽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을 가장 많이 정리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들 섹터는 사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놨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비중을 많이 줄였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오버웨이트 폭도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이 소재라든지 산업재 비중을 조금은 줄이면서 IT 비중을 늘려왔었는데 IT 섹터 내에서의 외국인 비중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안을 잘 들여다보면 삼성전자는 팔고 뭐 하이닉스나 LG전자는 좀 늘어나는 등의 종목 교체가 sek터 내에서도 있었던 그런 원인도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뭐 비중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37% 정도가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IT 차지하는 비중이 37%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IT 버블 시기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거의 뭐 최고치 수준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너무 이제 단일 섹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IT 섹터 비중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전망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고요. 정리해서 좀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외국인은 이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그 비중 자체, 그러니까 전체 시총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 초과 비중 면에서 경기 관련 소비재라든지 IT 섹터 비중의 비중이 큰 것은 맞고요. 다만 증가세는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랑 소재랑 산업 섹터는 그 비중 축소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늘려가고 있다 쪽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그리고 통신과 유틸리티 쪽은 지속적으로 비중을 그러니까 시총 대비 비중을 좀 더 줄여가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섹터는 조금씩 이제 최근에 늘려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도 IT랑 금융주 또 이제 경기 관련 소비재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업종별로 성격을 봤을 때는 시장 전반적인 매도를 의미하는 네. 것 같진 않아요. 경기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들 관련해서는 또 사고 있는 흐름, IT주의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기관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형 펀드나 MMF 자금 동향 등 이 주식시장 주변의 대기자금 동향이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 생각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MMF 자금이 최근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도표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제일 위에 상단에 지금 추세 보인 것이 지금 MMF 자금인데요. MMF 자금을 빼가지고 최근에 보면 그 두 번째 이제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채권형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채권형 수익증권 이제 펀드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많이 빨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형 수익증권 우리 이제 펀드죠. 펀드를 보면은 여러분들 뭐 최근에 이제 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뭐 30억 들어왔네, 뭐 다음 150억 빠졌네, 뭐 그 계속 이제 네. 사실 지수가 1900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으면 이제 빠지면 들어왔다가 좀 올라오면 뭐 규모가 이제 들어올 때도 뭐 1000억, 2000억대 뭐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2000억대 나왔다 이러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거의 지금 1900짜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펀드의 자금이 완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색 톤으로 되어 있는 거 네 번째 톤에 되어 있는 게 지금 보면 그냥 횡보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의 그 매수 여력이라고 하면 이제 연기금 같은 그런 쪽을 빼놓고 펀드를 하는 이제 우리 이제 자문사라든지 그 다음에 투신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비중이 많이 차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95% 전후까지 지금 차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그렇다라는 것은 매수 여력이 실제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네. 주식을 펀드 투자한다고 해서 주식을 무조건 100%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조절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작 자금이 주식형으로 들어오지를 않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MMF 자금을 빼가지고 펀드에 이제 넣어놨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채권이라는 건 뭐 거의 안전자산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위험 회피 현상이 꽤나 강해졌다. 우리나라 쪽도 이것은 아마 저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제 조금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막 그 당시에 이제 북한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어디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막 그랬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그 이후에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금이 정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한번 보시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에서는요, 지금 세 번째 칸에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요 연기금이 지금 거래소에서 4월 달 내내 지금 매수한 게 5천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매수를 하더라도 아주 일천하게 그냥 뭐 몇백억씩 뭐 매수한다든지 어쩔 때는 또 뭐 조금 팔 때도 있고요.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거래소에서 매수가 좀 부진하고, 대신 이제 코스닥은 또 열심히 좀 사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시장 사이즈가 볼륨이 훨씬 더 적은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뭐 2,600억, 700억 정도 4월 달에 계속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요. 보라색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지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막 코스닥 시장의 상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네. 연기금이 원래 이제 3월 말까지도 좀 샀었거든요. 그래서 좀 꽤나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사나 싶었는데 4월 달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신뢰가 좀 많이 좀 꺾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런 형태가 4월 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시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900짜리를 지탱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좀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심리가 결국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한 해 주식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한 13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런 거 추이로 보면은 사실 많이 사줘야 되는데 전혀 안 사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를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쪽의 동향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도 뭐 1,900 깨졌다 해서 우르르 들어왔다가 또 2,000 가면은 다시 나가고 이런 절대적인 흐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유출이 됐다가 유입이 됐다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연기금 쪽도 아직까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수급의 변화가 무엇을 기점으로 일어날 것인가, 수급 변화의 트리거는 무엇일까 이것이 될 텐데요. 이혜진 기자, 일단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네, 증권가에서는 일단 그 달러화 강세가 외국인 매도세를 이끈 측면이 많은 만큼 달러화 강세가 과연 언제 종료될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달러화 강세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세가 나타나면 점차 주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일본 어닝 시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증시 대비 선호도 측면에서 밀리고 있는 입장에서 쏠림 현상이 과연 심화될지 완화될지가 결정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에서 덕을 보기는 했지만 수입 물가의 상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일본의 어닝 시즌에서 엔화 약세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관찰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이번 어닝 시즌으로 인해 균형을 찾게 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시각도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일단 주변국의 동향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가 많네요. 중국의 경기 개선 속도가 더욱더 가팔라져야 된다라는 또 언급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엔저 효과가 잘 나타날지 부정적인 효과는 없을지 이런 점을 보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미국 그리고 한국의 1분기 GDP 속보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개선 속도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투자 주체들의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전략을 어떻게 짤지가 중요할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증시는 그래도 그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형태의 상승 모멘텀 없습니다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모멘텀이 조금 나오면 가격 메리트 있는 것들이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상승이 안 나오죠. 특히 이제 어제 중국 지표들이 또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주택 지표는 좋게 나옵니다만은 그 여타 제조 지표라든지 소매 지표가 소비 지표 뭐 이런 쪽에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좀 민감도 선호도가 약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1%의 급등이 나왔는데 말이죠. 네. 그 과정에서도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그대로 강했단 말이죠. 이게 좀 의미하는 게 한켠에는 조금 이제 그 불안하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방어주를 그대로 선호하는 건데. 그래서 민감주는 트레이딩 매매를 기본적으로 좀 병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이런 유동성은 돈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좀 매수를 해보려고 이제 노력은 하는데
주식 중에서 좀 상대적인 방어주를 선호하는 그런 형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매매를 하되 국내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그로스 성장성에 대한 기대 심리거든요. 꿈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수혜주 중심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방어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어주 쪽을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숙제를 좀 드렸어요. 수급을 볼 테니까 수급이 좀 양호한 종목 하나만 좀 가져와 달라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전문가님 해 오셨나요? 일단은 코스닥 종목들이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올라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쪽에는 크게 좀 올라가기는 좀 힘든데. 그래서 그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음봉은 나와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을 좀 시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의 다변화는 화인텍하고 한국화분 같은 보냉 회사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한국화분 1사분기 실적 추정치가 나쁘지 않고요. 기관이 좀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화분 같은 종목을 관심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일단 어제 중국의 HSBC PMI 발표 때문에 또 네, 네, 예. 중국 관련주들 더욱더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팁도 주시고요. 전략도 네. 주세요. 일단 어제는 조금 부진했는데요. 이제 유로존에서 금리 내릴 수 있다는 얘기 네. 나오면서 오늘은 조금 이제 좀 커버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중국 관련해서는 계속 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갔던 내수주 쪽으로 해서 뭐 음식료라든지 섬유, 여행, 숙박, 카지노,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종목을 네. 일단 수급 관련해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이 조금 더 사고 있는 그 파트론 가지고 왔는데, 일단 실적을 보면 올해 연간으로 이제 한 1,336억 정도 영업이익 나올 것 같아요. 작년보다 한 46%. 그런 순익도 한 50% 늘어서 한 1,100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대략 계산해 봤더니 어제 시총이 한 9,50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오늘도 거의 보합이니까 한 9,500억 정도 될 것 네네.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1조 800억 수준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뭐 한 27,0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매수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기관이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좀 차익 실현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네네, 그래도 예. 쉽게 꺾이지는 않을 종목으로 보시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파트론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수급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